포토타임에 앞서서 먼저 제작사이신 과수원 뮤지컬 컴퍼니 대표님, 허광영 대표님 모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과수원 뮤지컬 컴퍼니 대표 허강영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사실 저희 전막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배우들 이제 트리플 캐스트다 보니까, 그 많은 배우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그 추정화 연출님, 그리고 허수연 감독님, 그리고 김병진 안무 감독님,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한 3년 정도 거쳐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저 역시도 제가 생각했던 어떤 기획 의도에 맞춰서 그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먼저 루드윅 역 맡으신 김주호, 정이욱, 이주광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시선 중앙으로 맞추겠습니다. 네, 센터 먼저 봐주세요. 네, 공연하시는 2시간 내내 무대 위에서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십니다. 나중에 풀 공연 보셔서 그 에너지 그대로 전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혹시 방향 원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래쪽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포토라서. 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청년역 맡으신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강찬, 김현진, 박준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피아노를 중심으로, 네, 중앙에 서서 센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젊은 배우님 분들이시라 하트 날려주시네요. 네. 네. 한 발짝 뒤에서 똑같은 포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카메라가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마리역 연기하신 김소양, 김지유, 김여원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앙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트 같이 할까요? 네. 다들 준비해 오셨나 봐요. 네. 네. 한 발짝 뒤로 물러주셔서 가운데 있는 카메라 한 번만 더 봐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네. 피아니스트역 연기하셨던 강수영님하고요. 그 다음에 아역 연기하신 차성재, 하미수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고 나오는 것인 거예요. 네. 네. 가운데, 중앙 시선 맞춰주실게요. 앞에 카메라 봐주세요. 우리 강수영 배우님 벌써 지치신 거 아니시죠?
강수영 배우님 역시 무대에서 계속 피아노를 라이브로 연주해 주셔서 네, 풀공연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실력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가운데 카메라 한 번만 더 봐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세팅하고 다시 모실게요. 네, 저쪽으로. 아니야? 저희 처음 작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실은 미리 공연을 보신 분들도 계세요. 네, 처음 보신 분들 계시니까 연출님께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뮤지컬 루드윅 쓰고 연출한 추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드윅 작곡 음악 감독 맡은 허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배우분들 각자 캐릭터 소개해 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호 배우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루드윅에서 루드빅 판 베토벤을 맡은 김주호고요. 더불어서 루드빅 아버지 잠깐 하고요. 또 그 사이에 또 후원하는 백작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희욱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정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에서 루드빅 반 베토벤 역할을 맡은 이주광입니다. 네. 네, 끝인가요? 네, 김여원 배우님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역을 맡은 김려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지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마리 슈라더 역할 맡은 김지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양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루드윅에서 마리 슈라더 역할을 맡은 김소양입니다. 네, 강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루드윅에서 청년 루드윅과 카를 역을 맡고 있는 강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이 형이랑 같은 역할 맡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3명 형들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박준휘라고 합니다. 네, 박준희 배우님이셨습니다. 네, 강수영 배우님 갈게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역할의 강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차성재님. 안녕하세요. 어린 루드윅 그리고 발터 그리고 어린 카를 역을 맡고 있는 차성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루드윅과 발터와 어린 카르를 맡고 있는 하미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첫 질문, 네. 맨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평론가 강희모인데요. 연출가 선생님과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해 주신 분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3개, 4개 정도 되는데 베토벤은 너무 반갑고 또 어렵기도 한 것을 만들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만사 제쳐놓고 왔습니다. 보려고. 근데 배우들 덕을 굉장히 톡톡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지금 들었는데 거의 전 힘을 다해서 100%로 불러주셨거든요. 오늘 특히 이게 오늘 마지막 공연 아닌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저렇게 하면 목들이 다 견딜 수 있을까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캐스팅과 그 다음에 이 아주 갈등이 있는 것, 특히 무대 위에서 사실은 한 사람이 여러 그 세대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상을 어떻게 보통 보면 살리에르나 모차르트는 이렇게 대결 구도 이런 것을 취하는데 어떻게 개인의 심리적인 것을 천착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또 보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토벤 곡들에다가 특히 그 여성 가수들이 불러주는 곡들이 너무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답변 준비해 주시는 동안에 피아노 연주해 주신 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배우들 보러 왔는데 피아노 연주자를 보고 굉장히 반했습니다. 보통 무심하게 피아노만 연주를 열심히 잘 해주셔도 선생님한테는 저희가 잘못했다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곡이 나올 때마다 그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표정 연기를 다 해주셨어요. 저는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서 디렉션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피아니스트들은 연주하면서 온갖 만상의 표정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많이 줄었다가 늘어나기도 할 겁니다. 자, 저는 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출님 답변 듣겠습니다. 마이크 좀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 한 무대에 베토벤을 어떻게 이렇게 세 세대인가요? 3명의 베토벤을 세울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요. 사실 베토벤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에 대해서는 너무나 커다란 어떤 덩어리예요. 뭐라고 할까요?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을 어떤 식으로 무대화 시킬 수 있을까? 뮤지컬로 만들 수 있을까? 심지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또 하신다는 거예요. 소극장에서 또 몇 명 이하의 배우들로 꾸려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베토벤을 그 무대화 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또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베토벤과 또 카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뢰였었어요. 의뢰 자체가. 그래서 베토벤과 카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꾸리느냐. 그것도 저한테 주어진 1시간 50분, 2시간은 또 절대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200석짜리 이 규모에서 그런데 어찌됐건 베토벤이 생각했을 때 베토벤의 고통과 어떤 그런 이야기가 미리 선행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카를을 만나야지 어떻게 이야기를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베토벤의 고뇌를 보여주는 방법은 한 번에 3명이 다 등장하면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전략적이었고요. 사실 제가 하도 소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분 안에 베토벤이 그런 마음에 힘든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지점까지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한 명의 베토벤보단 3명의 베토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3명의 베토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톡톡히 배우 덕을 봐서 너무나 지금 잘 공연이 올라가서 너무 다행이고 고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수영 배우님. 좋게 봐주셨다니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표정이라든지 움직임 같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함께 하는 배우님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같이 논다라는 개념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표출이 돼서 또 그 에너지가 관객분들한테도 전달이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루드윅에서는 제가 어떤 한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도 저의 그 역할로서의 시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그냥 연주자로서의 시선도 같이 겸해서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디렉션 같은 경우는 디렉션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같이 공연해주시는 어떤 누나, 형들, 친구들도 많이 지도를 해주고 있고, 제가 이번에 연기를 조금 맡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여쭙고 또 매일매일 좀 배워가는 느낌으로 공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과 끝을 열고 닫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을 보신 분들은 아마 스포일러를 들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경험 보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중앙으로 카메라. 네, 카메라.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전 뉴스팸의 황수정 기자고요. 그 허수연 음악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게 베토벤 너무 유명한 작곡가인 베토벤의 음악을 작품에서 어떻게 녹이려고 어떤 방식으로 녹이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뭐 중점을 두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직 공연을 못 봤지만 아까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그 차성재 군이 직접 연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배우분들도 직접 연주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 베토벤 우리 선배님의 음악을 건넨다는 게 정말로 후배로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 어렵고 잘못 또 해석을 했다가는 또 엄청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을 배제를 해서 가느냐 아니면 어디까지 취합을 해서 저희 음악과 같이 뭐 콜라보를 만드느냐 거기에 좀 중점을 뒀고요. 드라마의 제일 극적인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베토벤의 음악이 모티브가 돼서 제 선율을 입히는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좀 잠깐 보셨겠지만 이제 월광 소나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그먼트 서곡 나오고 또 오늘 저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운명 교향곡의 또 테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수녀가 불러온 그 비창 그걸로 마지막 그렇게 마무리고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역 배우는 직접 피아노를 다 치고요. 저 다른 배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아역 배우들은 실은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친구들로 저희가 섭외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피아노 연습 많이 했어요? 한마디 해줄래요? 네. 피아노 연습이 어렵나요? 연기 연습이 어렵나요? 피아노요. 피아노가 더 어려워요? 연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요? 그 상황에 진짜 제가 들어가서 형 누나들이랑 한 마음 돼서 같이 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즐기면서 하나 봅니다. 진정한 배운 것 같아요. 네. 우리 희수는 어때요? 일단 피아노에 대한 어려움이 연기에 대한 어려움보다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여서 많이 떨리는데 그냥 여기 무대 위에서 어차피 할 거 그냥 즐겁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멋집니다. 네. 네. 네네. 아, 거의 선배님 같은 말씀을, 네. 감탄사 나오네요. 네네. 기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궁금하시는데, 마이크, 네. 전화를 주세요. 네, 나옵니다. 그냥 입대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와이트이고요. 예, 좋은 공연 감사합니다. 그 세 분 베토벤 역 맡으신 주연 배우 세 분께 모두 이제 좀 다른 스타일로 저마다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공연의 매력은 어떤 거다 이렇게 관객들한테 좀 꼭 보러 와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지 부탁드립니다. 네. 보셔서 느끼시겠지만은 일단 우리 허수영 음악 감독님 너무 좋은 음악 그리고 베토벤의 음악을 함께 한 그 음악이 주는 감동도 있고요. 그리고 불타올 수밖에 없는 어마무시한 대사를 또 주셔가지고 정말 그 두 가지와 그리고 우리가 또 아주 스페셜 조명들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50이라는 나이가 되는데요. 언제 한번 이렇게 무대에서 불태울 수 있을까? 예. 그런 중년의 한 배우가 저렇게 애쓰면서 하는구나.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배우들 너무너무 몸살이지 않고 아까 처음에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어떻게 저 마지막 공연인 것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해 한 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추운 겨울이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주호 배우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사실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조금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은 그 연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토벤과 카를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말이라는 한 여자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서 또 베토벤의 그런 귀가 들리지 않고 작곡가로서의 고뇌도 담고 있지만 또 베토벤이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과 또 본인이 성장해서 자기 카를이라는 자기의 후계자에게 또 가르쳤던 교육들 이것들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족분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보러 오시면 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정희욱 배우님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작품은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래도 베토벤이니까 음악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굉장히 마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또 섬세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좀 더 큰 극장에서 올려줘도 손색이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배우들이 첫 번째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내일 이게 오늘이 마지막 공연처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연처럼 배우들이 모두가 정말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보러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음악적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음악이 탄생하게 된 그 내적인 아티스트의 내적인 고뇌와 어떤 처해진 운명 같은 부분들이 들여다봤을 때 각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던 어떤 삶의 모습이 이 작품에 녹아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더 이 작품이 빛을 받으려면 배우들이 하나하나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게차나 포크레인으로 옮기고 팔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직접 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베토벤의 인물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고 이 작품의 마무리 짓는 순간 막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특히나 저희는 퇴장을 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퇴장을 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여러 요소로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네, 저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정준 기자라고 하고요. 연출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터뷰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후로 연출님 작품 쭉 봐왔는데요. 사실, 수정화 연출님만큼 대학로에서 어떤 흥행이 보장되고, 동시에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이나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분도 드물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뭐 시각을 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작품들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이 작업해 오신 작품들 보면서 조금씩 변화한다는 느낌도 어느 정도 있었고 블루레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그림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여성 캐릭터나 이제 이런 쪽 관련된 활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루드윅에서는 좀 마리 역할이 좀 많이 힘을 실어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여성 캐릭터 비중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게 그동안의 연출 작업을 해오면서의 뭐 쌓인 게 있으신지 아니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 캐릭터, 제가 여자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가 좀 더 너무 세서 여자 배역의 비중을 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제작자님들께. 스모크 때도, 홍을 줄여라 라는 얘기를 들었고, 뭐 할 때 뭐만 하면 여자를 줄여라. 남자를 더 많이 해라. 저는 제가 여자 캐릭터를 달을 품은 슈퍼맨, 케미스토리 다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제가 각색한 것이라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리는 여성성은, 여성 캐릭터는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블루레인 같은 경우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좀 또 베이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좀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없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실 마리 같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고 자신의 앞길에 놓인 길이 꽃길이든 유리가 깨진 유리가 깔린 길이든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마다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견딜 수 있는 군화를 신는 여성상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베토벤을 꾸리면서 베토벤과 카를의 이야기로만 갔다가는 아마 굉장히 지루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베토벤이 왜 그렇게 카를에 대해서 집착했지? 저는 사실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정말로 집착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는 1시간 50분짜리 드라마를 만들면서 관객 여러분께서 수긍할 수 있을 법한 드라마를 꾸리기는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마리라는 캐릭터와 발터라는 캐릭터를 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왕 마리라는 캐릭터를 놓을 거면 베토벤과 함께 세워놨을 때 전혀 뭐라고 할까요? 전혀 이렇게 좀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대등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베토벤처럼 음악가인 모습을 그리기보단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베토벤과 똑같은 뭔가 험난한 장애를 뚫고 나가는 여성이면 좋겠다.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했죠. 처음 생각할 때는 뭐를 해볼까 막 진짜 장님으로 나가볼까 이번에 뭐 눈이 멀어볼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 생각했죠. 그때 당시 여자로 산다, 여자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큰 장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의 캐릭터는 그렇게 구현된 거고요. 여태까지 제가 꾸려왔던 여자 캐릭터도 뭐 달을 품은 슈퍼맨의 써니나 캐리미 스토리의 우정이나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써니나 우정이나 모두 다 비슷해요. 다 자기 꿈을 위해서 악착같이 나아가는 여자 캐릭터들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떻게 들고 여러분 앞에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비슷한 또 이야기를 들고 나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실 우리 이 세 명의 말이 가 또 너무나 잘 표현을 해줘서 사실 이 마리 캐릭터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나와서 사실 루드윅 판 베토벤만큼이나 마리 캐릭터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잘 구현된 것 같아요. 이 좋은 배우님들을 만나서 이 마리라는 캐릭터가 세워질 때 잘 세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세 명의 배우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도 실은 극 중에서 베토벤과 마리의 비중이 거의 5대5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성 역할에 대한 비중이 되게 크게 느껴졌었어요. 또 직접 연기하신 배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리 역할 맡으셨던 김여원 배우님부터 한 말씀씩 좀 해주신다면 앞에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안 이러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연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출님께서 베토벤과 대등하게 설 수 있는 여성이 되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니들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수정을 거쳐서 지금의 마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뭐랄까, 극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비중이, 뭐랄까, 근데 짧게 나왔지만, 한번 크게 하고 가는 여자로 네, 돼 있어서 나올 때마다 100% 200%의 에너지를 쓰고 가야 하는데요. 저도 젊음의 행진 같은 공연을 하면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공연도 해봤지만 이렇게 주된 이야기가 있는데도 여자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 되게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고요. 관객분들이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본인을 되게 대입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뿌듯하고 무대에서 마리로 설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유 배우님도 한 말씀. 이 말이라는 역할이 처음부터 잘 맞았진 않았어요. 특히나 저는. 게다가 그 전 작품도 굉장히 피해를 입고 되게 슬퍼하고 막 힘들어하는 역할을 하다가 막 씩씩하고 막 당차고 폭풍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여자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연출님한테 뭐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마지막까지 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연출님이랑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마리는 첫 공부터 마지막 공까지 맨날 첫 공 같은 에너지로 살아야지만 가능한 친구인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도 더 에너지틱하고 더 소신 있고 더 당당한 눈빛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마리여서 그 마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 2달 동안은 언제나 당당하고 행복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김지우로서도 마리로서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첫 공과 막공까지 다 변화가 없이 더 훌륭해질 것 같으니까 많이 와주셔서 마리 슈라더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베토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소영 배우님. 네, 앞에서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사실 저는 그냥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저희 공연을 보고 어떤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본인이 무대 미술을 공부하고 계신데 이런 세상에서 이 남자들한테서 받는 어떤 뭐랄까 느낌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가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들을 분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계셨다가 저희 공연을 보시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네, 바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걸 보고 아, 내가 정말 이 작품을 하길 너무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여자 배우로 산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희는 용감하고 멋지다라고 저는 스스로 늘 생각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배우들, 여자 배우들 모두 다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이런 거 나누고 싶지 않고요. 저희는 할 수 있는 한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사임에도 불구하고 씩씩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 안엔 모든 다른 면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마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정말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 려원이의 마리, 지유의 마리, 그리고 소양이의 마리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청년 역할 하시는 배우분들께 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가장 어려운 역할이어서 아마 질문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데요. 예,
어쨌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베토벤의 20대, 30대, 40대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공연이다 보니까 가장 감정선상으로 많이 움직이고 많은 것들을 표현하셔야 되는 연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베토벤과 카를을 연기할 때는 또 다른 감정으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또 본인 생각으로는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강찬 배우님 마이크 드셨으니까. 네. 제가 들고 있네요. 네네. 들고 계시네요. 보이시나요? 앞에서? 네. 일어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참 힘들고 어려웠던 과제라고 느껴졌던 게 청년 루드윅 뿐만 아니라 이제 카를이라는 인물, 이제 한 작품 안에서 두 개의 인물을 표현해낸다는 게 사실 배우로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또 그 두 인물이 모두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정말 극한의 감정까지 치달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 두 개의 캐릭터를 다른 결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계속 이제 공연이 올라갔지만 끝까지 이제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둘 다 자살을 감행하는 그 과정까지 치달아 가지만 그 두 개의 또 인물의 드라마가 다르고 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묘하게 비슷하면서 다른 결들이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그 베토벤으로서의 감정과 그리고 카를로서의 인물로 서 있을 때 그 감정이 결이 많이 다르다고 느껴서 그 두 개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 루드윅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카를이라는 인물로 딱 들어왔을 때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다른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좀 어떤 캐릭터적으로나 아니면 뭐 말투나 뭐 몸 습관이나 이런 것들에 좀 차이를 주려고 했었고요. 가장 기본 핵심이 되었던 건 어쨌든 그 드라마의 결을 잘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잘 표현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써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진 배우님. 네. 먼저 하나, 둘, 셋. 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네, 옆에 걸로. 네. 네, 먼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캐릭터를 구축할 때 이런 동물에 비유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젊은 루드윅, 청년 루드윅은 고슴도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좌절과 예민함과, 그리고 어떤 세상에 대한 분노, 신에 대한 분노, 또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시가 이렇게 돋아있는 고슴도치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카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햄스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작은 공간 안에 갇혀서 그렇게 쳇바퀴를 돌듯이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삼촌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카를이라는 인물이 햄스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 인물을 연기할 때 젊은 루드윅은 조금 더 고슴도치처럼 예민하고 민감하고 뭔가 굉장히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애썼고요. 그리고 카를 같은 경우에는 햄스터처럼 뭔가 이렇게 좀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햄스터가 되게 잘 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기적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젊은 루드윅과 청년 카를을 같은 사람이 연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인물 간에 흐르고 있는 어떤 큰 부분들이 되게 비슷한 줄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땐 슬픔이었고, 그 슬픔을 각각 캐릭터가 어떻게 밖으로 표출해내느냐에 대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루드윅 같은 경우에는 그 슬픔을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슬프지 않은 척, 애써 괜찮은 척, 그리고 되게 공격적으로 그런 슬픔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까를 같은 경우에는 그 슬픔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끔 저는 표현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밖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터뜨리기보다 자기 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스포가 되는 건가? 하여튼 어떤 한
밖에서 가지고 온 어떤 한 물건 때문에 이제 그게 터져 나왔을 때 슬픔을 안으로 감추고 있었던 사람이 밖으로 슬픔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캐릭터를 노래할 때도 끄듬처리나 아니면 뭐 노래하는 창법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젊은 루드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게를 아래로 둬서 굉장히 무겁고 느리게 표현했다면, 까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로 둬서 좀 청소년인 느낌, 또 좀 더 가벼운 느낌, 좀 더 아이 같은 느낌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무대를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팀원들은 또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으니까 막공까지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희 공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배우님. 네. 아니, 현진이 형이 대본 쓰신 혼자 말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는요 사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막 일단 부딪혀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대본을 읽고 뭐 어느 정도 분석을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일단 부딪혀보고 코멘트를 들으면서 쳐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젊은 베토벤은 일단 귀가 안 들리니까 점점 막 또 고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었고, 카를은 또 부딪혀보니까 계속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부딪혀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야겠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차별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현진이 형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젊은 베토벤은 아래쪽으로 가고 카를은 더 이렇게 가고, 이것도 현진이 형이랑 비슷하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제일 공통점은 연출님도 항상 저희 다 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 뜨거움이 일단은 공통점인데 그 뜨거움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에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무대에서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청년역이었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시간이 좀 길게 돼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 질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하시는 분?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여기 이건 말씀 안 하시면 후회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말씀. 네, 여기 꾸물꾸물 하시는 청년 배우님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의논하지 마시고. 네, 그럼 저희 지금 공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본공연이, 그 전까지는 프리뷰 공연이었고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 1월 27일까지 바로 이곳 JTN 아트홀에서 공연 있습니다. 공연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아담스페이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취재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